혹시 당신도 어느 날 문득 두 세계 사이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묘한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분명 일상은 그대로 흘러가는데 눈앞에 물질적 현실이 어쩐지 덜 실감나고 덜 중요하게 느껴지는 순간들 말입니다. 사람들과 대화하고 일을 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마치 자신의 삶을 멀찍이서 감상하는 관객처럼 느껴지는 것. 나는 왜 이 모든 걸 멀리서 바라보는 것 같지? 하는 이상한 거리감. 대부분은 이런 경험을 우울감, 피로 혹은 상상력 탓으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그것이 병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지금까지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여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이성적인 사고는 이런 순간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영혼의 차원에서는 분명히 무언가가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이제 너의 존재의 바람이 달라지고 있다고 조용히 알려주는 수정처럼 맑은 내부의 깨달음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제쿠스, 모든 인간의 삶에는 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엄청난 의미를 가지는 어떤 경계의 순간이 존재합니다. 의사도 측정할 수 없고 과학도 정의하지 못하고 현대 언어에는 그 과정을 설명할 적절한 단어조차 부족합니다. 하지만 영혼은 그 순간을 정확히 인지합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던 고향에서 날아온 편지를 갑자기 손에 쥔 것처럼 마음 깊은 곳에서 묵직한 울림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삶의 무게 중심이 바뀌고 어디론가 돌아가야 한다는 막연하지만 선명한 부름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자극하려는 메시지가 니라, 너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돌아갈 존재인가? 를 다시 묻는 귀향의 호출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읽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하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우연히 이 글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타이밍에 이 내용을 끝까지 붙잡고 있을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만약 이 주제가 당신의 마음에 닿는다면 지금 어느 나라에서 이 글을 보고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세요. 이 길은 혼자 걸어가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서로의 경험과 깨달음을 나누며 함께 걸을 때 훨씬 덜 두렵고 훨씬 더 깊어집니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마음이 자동으로 굳어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신의 유한함이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면 대화 주제를 바꾸고 싶거나 장난처럼 넘겨버리고 싶은 충동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영혼과 소통해온 영적 비정아 에드거 케이시가 남긴 리딩들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두려워해온 그 지점은 생각보다 훨씬 부드럽고 훨씬 더 사랑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끝이 아니라 문입니다. 어두운 막다른 벽이 아니라 하나의 교실에서 수업을 마치고 다음 교실로 이동하는 졸업식과도 같은 통과 의례입니다. 우리를 증명하기 위해 쌓았던 물건과 직함, 사회적 역할, 프로필들은 그 문 앞에 이르면 더 이상 의미를 잃습니다. 우리는 이 짧은 시간 동안 몸을 빌려 인간을 체험하던 훨씬 더 오래된 영혼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수업이 완성되는 순간이 오면 영혼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립니다. 자크시셰, 신체가 눈에 보이는 신호를 드러내기 훨씬 전, 어떤 진단명이 내려지기 훨씬 전부터 영원한 자아는 귀향을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마치 먼 길을 떠나기 전에 천천히 짐을 싸고 불필요한 물건을 하나씩 덜어내듯이 영혼은 삶 곳곳에 작은 빵부스러기 같은 신호를 흩뿌립니다. 만약 우리가 그 신호를 읽는 법을 안다면 삶과 죽음, 그리고 그 너머를 바라보는 전체 관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 종교의 교리나 추상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시대와 문화를 넘어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해온 관찰 가능한 변화의 패턴입니다. 혼이 짐을 싸고 오래 입었던 옷을 벗을 준비를 하며 육체라는 무거운 의상을 서서히 내려놓을 때 나타나는 미묘한 징후들이죠. 어떤 신호들은 당신을 놀라게 할 것이고 어떤 신호들은 이미 내 삶이나 가족 안에서 보았지만
이해하지 못했던 행동들을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들의 의미를 이해하게 될 때 죽음에 대한 마비되는 공포는 서서히 사라지고 훨씬 강력한 어떤 감정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외신후, 영혼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아주 오래된 지도를 품은 존재입니다. 의식적인 마음은 겨우 몇십 년 남짓의 기억만 더듬어 보지만 영혼은 셀 수 없는 여정을 거치며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차원에서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경계에 가까워질수록 특히 누구나 언젠가 맞닥뜨려야 하는 그 위대한 전환에 다가갈수록 영혼은 일련의 내부 프로토콜을 가동합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두려움 대신 신뢰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감각과 인식을 재배열하는 과정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우연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이동하기 위한 정교한 안무입니다. K씨가 수십 년 동안의 리딩을 통해 보여준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죽음은 우리를 삼키는 적이 아니라 지나가야 할 빛의 문이며 한 차원의 학습을 마치고 다음 차원의 교실로 옮겨가는 자연스러운 졸업이라는 것. 한때 완벽하게 잘 맞던 코트가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무겁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고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이건 벗어야 할 때가 됐구나 하는 느낌이 찾아옵니다. 충분히 배운 영혼에게 육체는 그런 코트와도 같습니다. 그것을 벗는 순간은 비극이 아니라 이제는 더 가벼운 옷을 입고 더 멀리 걸어가야 할 때라는 해방의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어느 날 갑자기 벼락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숨이 다가오기 훨씬 전부터 영혼은 이 세상에 자신을 묶고 있던 매듭을 하나씩 푸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주 미묘하지만 분명한 신호들을 의식으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 감정, 인식의 변화들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지, 문제는 현대 사회가 이 언어를 읽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영혼이 보내는 메시지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거의 잃어버렸습니다. 누군가가 삶의 속도를 줄이고 혼자 있는 시간을 늘리고 세속적인 것들에 대한 흥미를 잃기 시작하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그것을 병으로 규정합니다. 우울증, 만성 피로, 노화, 뇌의 화학적 불균형, 이름표를 붙이고 약을 처방해 고쳐야 할 문제로 취급합니다. 실은 전혀 고장난 것이 아닌데 고치려 드는 겁니다. 마치 번데기에서 나비가 나오기 직전의 부드러운 움직임을 병적인 증상으로 오해해 껍질을 억지로 찢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 경외와 평온이 자리해야 할 자리에 혼란과 공포가 들어섭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면 전혀 다른 풍경이 열립니다. 이 신호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하나가 영혼의 깊은 지혜에 따라 움직이는 상징들입니다. 각 변화는 의식이 귀향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은 어느 한 생의 사건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생에 걸쳐 세운 오래된 청사진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처럼 보이는 선택들이 영혼의 관점에서는 오랜 시간 준비된 필연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만약 이 말들이 지금 당신 마음의 어딘가를 두드리고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신호일지 모릅니다. 이 글이 끝난 뒤에라도 잠시 눈을 감고 지금 내 안에서 어떤 변화의 기운이 움직이고 있는지 조용히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경험하는, 그리고 가장 눈에 띄지만 동시에 가장 쉽게 오해하는 첫 번째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영혼이 고향의 부름을 듣기 시작하고 물질적 영역 너머의 주파수에 손을 뻗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물질적인 것들로부터의 급진적인 분리입니다. K씨는 이것을 지상의 환상 앞에서 고등의식이 깨어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삶을 물질 세계에 최면당한 채 살아갑니다.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스스로를 지치도록 몰아붙이고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어떤 옷을 입는지로 자신을 정의합니다. 성공이라는 단어를 돈과 지위, 명성,
영향력 같은 물리적 지표로만 측정하도록 훈련받습니다. 광고와 문화는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너는 마침내 완전해질 것이다. 그러나 영혼이 자신의 본성을 기억하는 순간 이 마법은 서서히 깨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거의 하룻밤 사이에, 어떤 이에게는 몇 달, 몇 년에 걸쳐 서서히 일어나지만 방향은 같습니다. 평생을 바쳐 모아 온 가구와 장식품, 집과 차, 명품 옷과 보석, 벽에 걸린 상장과 인증서, 소셜미디어의 숫자들이 갑자기 힘을 잃습니다. 그것들을 잃을까봐 움켜쥐던 두려움 대신 설명하기 어려운 고요한 무관심이 찾아옵니다. 우울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이 아니라 이것들은 원래부터 진짜가 아니었구나 하고 꿰뚫어보는 명료함입니. 다 마치 눈을 가리고 있던 비늘이 떨어져 나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아주 잠깐 빌려 입었던 무대 의상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실제로 무엇인지에 대해 눈을 뜨는 과정입니다. 노버스, 영혼은 자신이 향하고 있는 다음 차원의 법칙을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통용되는 유일한 통화는 사랑의 진동입니다. 진짜 부는 은행 장호가 아니라 우리가 나누어준 따뜻함, 이해, 연민, 그리고 그 모든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로 측정됩니다. 그 차원에서는 금도, 지폐도, 어떤 형태의 숫자도 더 이상 가치의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영혼은 아주 실용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 다음 여정에 가져갈 수 없는 것들에 더 이상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다. 은이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 떠나는데 은식을 닦을 이유가 없고 가구가 중요하지 않은 은 차원으로 향하면서 집안의 배치를 완벽히 맞추는데 집착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점점 더 감지 가능한 방식으로 물질을 유지하는 데 쓰이던 에너지가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물건들에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돌을 연못에 던졌을 때 파문이 바깥으로 번져나가듯 우리가 세상과 맺던 모든 관계에 미세한 변화가 퍼져갑니다. 이전에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밤새 뒤척이며 되새김질하던 각종 드라마와 권력 싸움, 정치적 논쟁, 가족 간의 옳고 그름 다툼, 타인의 시선과 평판에 대한 과도한 집착들이 어느 순간부터 예전만큼의 힘을 잃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피를 끓게 만들던 논쟁이 더 이상 그만큼의 의미를 갖지 못하고 무조건 이겨야만 한다고 느꼈던 싸움이 그냥 각자의 관점이 다를 뿐이었구나 하는 깨달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오해와 평가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내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점점 더 깊이 체감하게 됩니다. 3화, 이때 생기는 변화는 겉으로 보기에는 무기력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힘이 자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물속에서 숨을 참고 있다가 마침내 수면 위로 올라와 처음으로 크게 숨을 들이마시는 것 같은 안도감, 그와 비슷한 이완이 찾아옵니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던 발걸음이 멈출 때 그 자리에 지금 이미 충분하다는 새로운 감각이 자리 잡습니다. 무엇을 사야 할지, 어떤 기회를 쫓아야 할지에 대한 끝없는 계산이 점점 우스꽝스럽게 느껴지고 대신 지금 이 순간 내 영혼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전면으로 떠오릅니다. 결정의 기준이 소유에서 본질로, 외적 인정에서 내면의 평화와 진실성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다바드콘, 이것은 누군가가 강요해서 억지로 포기하는 금욕이 아닙니다. 세상을 혐오해서 등을 돌리는 냉소도 아닙니다. 산을 힘겹게 오르던 사람이 능선 너머 따뜻한 쉼터의 빛을 보고 이제 배낭을 내려놓아도 되겠다고 자연스럽게 느끼는 장면에 더 가깝습니다. 내려놓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도착지가 분명해졌기에 더 이상 짐을 들고 있을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고통스러운 희생이 아니라 어쩌면 숨 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해방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시점에서 영혼은 또 다른 깊은 준비를 시작합니다. 물질의 껍질을 하나씩 내려놓으며 생긴 빈자리에
새로운 종류의 감각과 통찰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진짜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생에서 나에게 남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기고 싶은 것은 어떤 에너지인가? 와 같은 질문들이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에 솔직하게 답하는 과정 자체가 이미 귀향의 연습이자 다음 차원을 향한 첫 발걸음이 됩니다. 타크로노, 만약 이 묘사가 당신이 최근에 느끼고 있거나 사랑하는 이를 통해 목격한 어떤 변화와 닿아 있다면 그것을 그냥 두려움이나 병리로만 치부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잠시만 멈춰 서서 혹시 그 안에 돌아갈 준비를 하는 영혼의 지혜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닐지 조용히 바라봐 주세요. 이 이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죽음을 재앙으로 보는 관점에서 졸업으로 바라보는 관점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화는 떠나는 이와 남겨진 이 모두에게 완전히 다른 종류의 평화와 의미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마음에 닿았다면 당신의 생각과 험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이 길은 우리 각자가 자신의 속도로 걸어가지만 결국 같은 고향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조금씩 기억해 내게 될 것입니다. 타츠시, 어느 순간부터 당신은 마치 아주 높은 하늘에서 이 세상과 자신의 삶을 내려다보는 사람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어제까지는 목숨 걸고 매달렸던 갈등과 싸움이 갑자기 작디작은 파동처럼 보이고 누가 옳은지 증명하는 일이 더 이상 인생의 핵심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관심도 삶을 포기하는 냉소도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그동안 가짜에 매달려 있던 에너지를 거두어들이고 마침내 진짜에 체크인하는 순간입니다. 영혼은 이원성의 게임, 끝없는 비교와 인정 욕구, 승부집착에서 천천히 발을 빼고 그 소중한 에너지를 진짜 중요한 것, 인션, 사랑, 진실성, 영혼의 목적, 을 향해 다시 흘려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우선순위, 선택, 무엇에 주의를 줄지에 대한 기준이 예전과 완전히 다른 틀에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여전히 옛 규칙을 붙잡고 사는 주변 사람들에게는 낯설고 때로는 충격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새로워진 평온함을 의욕 상실, 마음의 철수, 심지어 약함으로 오해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무대 뒤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실제로 주파수를 바꾸고 있습니다. 채널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적 드라마의 소음이 더 이상 닿을 수 없는 높이로 의식이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 소리에 휘말리지 않을 뿐입니다. 이미지 관리, 체면, 끝없는 갈등보다 훨씬 귀한 어떤 성품이 전면으로 떠오릅니다. 우리의 물질주의 문화가 거의 알아보지 못하지만 모든 영적 전통이 신성하게 여겨온 것. 조용한 지혜, 연민, 온전함, 영혼의 품격입니다. 만약 예전처럼 당신을 집어삼키던 집착과 드라마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 있는 자신을 목격했다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안개가 걷히고 있다. 그 문장은 지금 당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성을 스스로 인정해주는 선언이 됩니다. 두 번째 징후는 많은 이들을 완전히 당황하게 만듭니다. 이전까지 한 번도 이렇게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부터인지 과거의 기억들이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하게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옛 사진첩을 넘기며 미소 짓는 잔잔한 향수가 아닙니다. 훨씬 더 생생하고 압도적이고 마치 모든 감각을 삼키는 경험에 가깝습니다. 마음이 거대한 개인 영화관이 된 것처럼 당신의 인생 장면들이 눈부신 선명도로 스크린에 투사됩니다. 색은 더 또렷하고 감정은 더 날것이고 영원히 잊어버린 줄 알았던 디테일까지 살아나 다시 느껴집니다. 어린 시절 어느 오후의 공기, 수십 년 전 선생님의 한마디, 첫 시련에 숨막히는 고통과 혼란이 지금 이 순간 벌어지는 일처럼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래전 무심코 내렸던 선택이 갑자기 눈앞에 떠오르며 당신은 그 결정이 인생 전체에 어떤 파동을 일으켰는지 새로운 눈으로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영혼 차원의 자동 프로그램이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에드거 케이시와 여러 의식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것처럼 영혼이 전환을 준비할 때 생애 검토라고 부를 수 있는 내적 메커니즘이 활성화됩니다. 놀라운 점은 이 과정이 마지막 숨 직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경우 그 몇 달, 때로는 몇 년 전부터 조용히 시작됩니다. 영혼은 마치 한 생을 통째로 감사하듯 이번 여정 전체를 재검토합니다. 지구라는 학교에서 곧 학년을 마치고 졸업하려는 학생이 기말고사 전에 교과서를 다시 펼쳐보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왜 그런 사건들이 그 방식으로 일어났는지, 각각의 경험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흩어져 있던 기억 사이에 어떤 패턴과 인과가 숨어 있었는지를 보는 작업입니다. 한때 당신을 무너뜨린 것 같았던 관계조차 이제는 상처를 다시 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 길어 올려야 할 지혜를 찾기 위해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세상이 끝난 것처럼 느꼈던 해고와 실패를 다시 바라보며 그것이 어떻게 당신을 더 진실한 삶으로 밀어올리는 계단이 되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 검토는 무작위로 떠오르는 기억의 나열이 아닙니다. 매우 정교한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영혼은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흩어져 있던 경험의 조각들을 하나의 일관된 이해로 통합해야 합니다.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던 순간들을 맞추며 일상 속에서는 보이지 않던 인생의 큰 그림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때 마음은 과거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여정이 다음 단계로 이어지기 전에 이 생에서 맺힌 열매들을 거두어 드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 눈에는 왜 갑자기 예실만 떠올리나, 왜 끝난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나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당신은 지금 가장 중요한 숙제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혹시 요즘 유난히 오래전 기억들이 선명하게 떠오르고 삶 전체를 다시 한번 훑어보는 느낌이 든다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내 삶을 검토하고 있다. 그것은 도피가 아니라 성숙한 통합의 징후입니다. 이 생애 검토와 함께 거의 항상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과 타인 사이에 만들어졌던 모든 관계의 실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힘입니다. 당신의 선택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파장을 보냈는지, 연결과 단절의 순간들, 주고받은 사랑과 거부된 사랑, 그 모든 것이 새로운 의미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의 긴박함이 올라옵니다. 마치 이제 어떤 것들은 정리해야 한다는 영혼의 목소리처럼 오래된 관계를 치유하고 정리하라는 내적인 촉구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수년, 수십 년 동안 연락하지 않던 이들이 갑자기 떠오르고 그들과 나 사이에 아직 닫히지 않은 문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과거 친구와의 결별, 가족과의 균열, 좋지 않게 끝나버린 협력 관계가 새삼스럽게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이것은 옛 상처를 다시 들춰내 논쟁을 반복하자는 부름이 아닙니다. 에너지적으로 남아있는 매듭을 풀고 더 이상 당신을 과거의 고통에 묶어두지 않겠다는 영혼의 결심이 표면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자아심, 영혼은 오래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망, 죄책감, 수치심, 증오 같은 감정은 영혼을 무겁게 붙들어 매는 닭과 같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것들은 사슬처럼 진동수를 낮추고 사랑이 기본 규칙인 차원으로 상승하는 것을 방해하는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다음 교실로 올라가려면 이 다치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오랫동안 원한을 품었던 사람에게 예상 밖의 용서를 건네고 싶어지는 충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냥 이제는 괜찮다고 말하고 싶어지는 마음, 더 이상 그 사람이나 상황이 당신의 에너지를 잡아두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올라옵니다. 동시에 자신에게도 같은 연민이 향합니다. 실수했던 순간들, 상처를 줬던 장면들, 놓쳐버린 기회들을 떠올리며 그동안 자신을 끝없이 자책하던 내적 목소리가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는 그 수준에서 최선을 다했구나, 그것도 배움의 일부였구나 라는 인정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내리는 용서의 결정 하나하나는 실제로 당신의 에너지짐을 눈에 띄게 가볍게 만듭니다. 영혼은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고 그를 위해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요즘 유난히 옛사람들과 화해하고 싶거나 끝난 관계를 평화롭게 마무리하고 싶다면 마음속으로 고백해보세요. 나는 닻을 풀고 있다. 그 인식 자체가 이미 치유의 시작입니다. 자치고 세 번째 징후는 아마 가장 신비롭고도 가장 깊은데 동시에 현대의학과 사회에서 가장 쉽게 오해받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물리적 현실과 보이지 않는 세계 사이를 나누고 있던 장막이 얇아지는 경험입니다. 우리가 평생 당연하게 여겨온 감각의 경계가 부드럽게 풀리며 이전에는 감지할 수 없었던 차원과 존재들이 서서히 인식 범위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두 개의 방송국이 거의 비슷한 주파수에서 동시에 방송을 내보내는 라디오를 떠올려 보세요. 평생 동안 우리는 물질과 밀도, 한 개의 신호를 보내는 채널에만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영혼이 귀향을 준비하기 시작하면 그동안 단단하게 묶여있던 의식의 끈이 조금씩 풀립니다. 자각은 몸의 테두리를 넘어 확장되고 우리는 두 개의 주파수를 동시에 수신하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다섯 감각으로는 완전히 숨겨져 있던 것들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거실에 혼자 앉아 있는데도 설명할 수 없는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확신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방은 분명 비어 있는데 시야의 가장자리에 스치는 그림자 같은 움직임이 포착되거나 돌아보면 사라지는 빛의 잔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 향수도 뿌리지 않았는데 오래전 사랑하는 이가 쓰던 향기가 순간적으로 코끝을 스쳐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 이름을 부르는 듯한 아주 또렷한 속삭임을 듣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손이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는 촉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차트이다. 문제는 이런 경험이 의료체계 안에서는 거의 자동으로 병으로 분류된다는 점입니다. 물질만이 전부라고 보는 시각에서는 이러한 지각을 환각, 인지기능 저하, 약물 부작용, 선망으로 간주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고장난 것으로 판단하고 어떻게든 없애거나 억누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적 전통들이 오래전부터 말해온 것은 정반대입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쇠퇴가 아니라 열림입니다. 의식의 붕괴가 아니라 확장입니다. 평생 잠자고 있던 영적 감각들, 직관, 고등지각, 이른바 제3의 눈, 이 서서히 깨어나는 과정입니다. 비물리적 현실을 차단하던 필터가 조금씩 해체되면서 언제나 주변에 있었지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마침내 눈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니고 뇌의 오류도 아닙니다. 당신의 의식이 새로운 수신 능력을 얻고 있으며 곧 주된 현실이 될 차원을 미리 연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셰츠크일리츠는 장막이 얇아지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향해 오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막연한 빛의 존재들이 아니라 이미 전환을 건너간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떠난 어머니, 어린 시절 잃은 아버지, 먼저 길을 떠난 배우자나 형제자매, 조부모, 친구들, 그들은 흐릿한 상상 속 이미지가 아니라 분명한 서명과 온도를 지닌 실제적인 만남으로 다가옵니다. 한밤중에 눈을 떴을 때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있는 남편의 기척을 느끼고 그 젊고 건강하던 시절의 모습으로 다정하게 미소 짓는 얼굴을 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주 또렷한 꿈속에서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깨어나 보니 그것이 꿈 이상이었다는 강한 확신이 남기도 합니다. 멀리 떠난 친구가 잠깐 낮잠 사이에 찾아와 짧지만 깊은 위로와 조언을 남기고 사라지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짧은 만남이 살아있는 사람들과의 대화보다 더 실제적이고 진하고 진실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케이시는 이런 만남의 목적에 대해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쇠약한 정신이 만들어내는 환상이 아니라 깊이 의도된 사랑의 조치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존재해서 가장 큰 여행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는 당신이 혼자 그 문턱을 서성이지 않도록 배려합니다. 이미 저쪽으로 건너가 본 이들이, 당신이 사랑했고 당신을 사랑했던 이들이 마중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방문은 하나의 약속을 전달합니다. 의식은 사라지지 않으며
당신이라는 존재는 끝나지 않고 사랑은 육체의 죽음을 초월해 계속 이어진다는 약속. 그래서 아무도 없는 어둠 속으로 혼자 걸어 들어갈지도 모른다. 는 가장 깊은 두려움이 서서히 녹아내립니다. 미지의 세계는 서서히 익숙한 얼굴과 목소리를 가진 장소로 변해갑니다. 이러한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스스로를 의심만 하지 말고 조용히 인정해 주세요. 장막이 얇아지고 있다. 그들이 나를 찾아왔다라고. 그것은 상상이 아니라 사랑이 차원과 차원을 잇는 다리를 놓기 시작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만남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죽음을 향한 감정을 근본부터 바꾸어 놓는다는 점입니다. 공포는 기대와 호기심으로, 막막함은 언젠가 다시 만나겠구나 라는 깊은 신뢰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끝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위에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체감하게 됩니다. 네 번째 징후는 우리가 매일 하는 일, 너무 익숙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행위. 잠을 통해 드러납니다. 수면 패턴이 눈에 띄게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몇 시간만 자도 버텼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잠을 필요로 합니다. 10시간, 12시간, 때로는 그 이상을 침대에서 보내기도 하고 깊이 잠들어 있기보다는 깨어있음과 꿈 사이를 부유하는 듯한 묘한 황혼 상태에 머무를 때도 있습니다. 시간 감각이 느슨해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이상하게도 그 안에서 뭔가 중요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평온한 트랜스 상태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이것이 철수나 우울 혹은 단순한 노화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왜 이렇게 맨날 자려고만 하냐, 의욕이 없다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대 뒤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훨씬 더 미묘하고 신성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무거운 몸, 중력과 통증과 한계에 묶인 이 물리적 그릇이 이제는 점점 맞지 않는 옷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한여름에 두꺼운 겨울 코트를 걸치고 있는 것 같은 답답함이 서서히 의식에 떠오릅니다. 움직일 때마다 무게가 느껴지고 매일의 작은 행동들조차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은 점점 더 자주 몸에서 벗어나 쉬고 싶어 합니다. 잠과 잠 사이, 깨어있음과 꿈 사이의 경계에서 영혼은 이미 다음 세계의 리듬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몸은 침대에 누워있지만 자각은 다른 장소를 오가며 사랑하는 이들을 만나고 아직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배우고 다음 단계에 필요한 조율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수면 증가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영혼이 두 세계를 오가는 연습을 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내면에서는 이별과 귀향을 위한 가장 깊은 준비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스시켈, 이 모든 징후들은 우리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건넵니다. 우리는 사라지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여러 차원을 오가며 계속 성장하도록 설계된 존재라는 것. 영혼은 이 사실을 알고 있고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사랑스럽고 체계적으로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만약 이 이야기 중 어느 한 부분이라도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영혼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나는 혼자가 아니고 이 모든 것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야. 그 조용한 확신이야말로 이미 장막 저편에서 건너오기 시작한 진짜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깨어있는 동안의 세상은 점점 무겁게 느껴지지만 잠의 영역은 전혀 다른 것을 선물합니다. 바로 자유입니다. 눈을 감고 깊은 잠이나 가벼운 트랜스 상태로 미끄러져 들어갈 때 영혼은 생물학적 한계를 잠시 벗어나 즉시 멀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영적 가이드와 스승들을 만나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지혜를 받아내리며 곧 다가올 전환을 위한 안내를 받습니다. 몸은 피곤한데도 의식은 물질의 무게가 아닌 순수한 빛과 고향의 진동 속에서 진짜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시점부터 당신은 점점 두 개의 현실을 동시에 살게 됩니다. 한쪽 발은 여전히 물리 세계에 딛고 있습니다. 몸은 공간을 차지하고 사람들과 대화하며
일상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다른 발은 이미 영적 차원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의식의 무게추가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이동합니다.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에 대한 우선순위가 근본적으로 바뀌면서 점점 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생생하고 실감나게 느껴지고, 반대로 물리 세계는 희미해져가는 꿈이나 오래된 기억처럼 멀어집니다. 그래서 수면이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절실하고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매번 잠과 트랜스의 문을 지날 때마다 당신은 최종 출발을 위한 리허설을 하는 셈입니다. 저편과의 연결을 강화하고 몸에 제한이 없는 상태에 적응하며 의식의 영구 거주지를 옮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보샤스, 이 이중 존재는 일상에도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하던 일들이 갑자기 버겁게 느껴집니다. 가벼운 대화 하나를 유지하는 것도 큰 에너지가 필요하고, 물리세계의 소음과 혼돈은 금방 당신을 지치게 합니다. 반대로 침실의 조용한 어둠, 누구도 건드리지 않는 정적은 선격처럼 느껴집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이러한 장시간의 수면과 멍한 트랜스 상태 동안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집중적인 영적 작업이 진행된다고 말했습니다. 영혼은 환생 전에 스스로와 맺었던 계약을 다시 검토하고 몸에 쌓여있던 트라우마를 에너지적으로 풀어내며 육체 세계와의 작별을 부드럽게 준비합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작업을 마쳐 두기에 최종 순간이 왔을 때 충격과 저항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평화로운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이 시기에는 시간과 현실에 대한 감각도 변합니다. 영적 차원에서는 몇 분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물리 현실에서는 몇 시간처럼 흘러가기도 합니다. 생각은 더 빨라지고 제한은 줄어들며 의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체험 자체가 재구조화됩니다. 이런 수면과 의식 패턴의 변화는 종종 다른 생리적 변화와 함께 찾아옵니다. 가족들은 그런 변화를 불안하게 바라보지만 영혼의 관점에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자연스러운 단계입니다. 만약 요즘 들어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잠이나 반쯤 깨어있는 상태에서 보내고 그 상태에서 깨어있는 삶보다 더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선언해보세요. 나는 두 세계 사이에 살고 있다. 그 경험은 우연이 아니라 깊이 신성하고 의미 있는 여정의 일부입니다. 타체네, 이렇게 의식의 중심이 천천히 다른 현실로 옮겨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일은 참으로 묘합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이쪽 세계에 더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면서 가끔씩 수면이나 명상을 통해 영적 영역을 방문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거의 눈치채지 못할 속도로 균형이 기울어 갑니다. 한때 가장 단단하고 확실해 보이던 물리적 현실이 마치 안개처럼 흐릿해지고, 반대로 잠속에서 도달하는 차원들은 점점 더 선명하고 또렷하고 감각적으로 실제처럼 느껴집니다. 대체 어느 쪽이 진짜 깨어있음이고 어느 쪽이 꿈일까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습니다. 우리가 꿈이라고 불러온 영적 영역 쪽에 오히려 더 뚜렷한 명료함과 환영, 고향의 감각이 깃들어 있고 낮의 시간들이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이 인식의 역전은 혼란이나 인지 기능의 쇠퇴가 아닙니다. 오히려 영혼의 방향 감각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의식이 자기 고향 쪽으로 자연스럽게 기울어지며 다가오는 영구 이주를 준비한다고 보는 편이 더 가깝습니다. 케이시는 이 시기를 영혼이 스스로의 계약을 다시 읽는 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생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배움을 택했고 무엇을 경험하겠다고 약속했는지 되짚어보며 세포와 에너지장에 남아있는 고통과 충격을 풀어내는 치유가 동시에 진행된다고 말했죠. 그 모든 것은 마지막 분리가 최대한 부드럽게 일어나도록 돕는 준비 과정입니다. 제철엄마, 이 일은 서두른다고 되는 일이 아니며 건너뛸 수도 없습니다. 하나의 성스러운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몸에 대한 태도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5번째 징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자연스러워서 놓치기 쉽지만
실제로는 영혼의 귀향 여정에서 가장 현명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바로 음식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음식과의 관계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평생 당신을 지탱해준 식욕이 서서히, 그리고 분명하게 사라집니다. 예전에는 큰 즐거움이었던 식사가 더 이상 마음을 끌지 않습니다. 가족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몇 입 정도는 억지로 입에 넣을 수 있지만 예전처럼 먹고 싶다는 진짜 배고픔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고도 버티게 되지만 신기하게도 그것이 곧바로 고통이나 공포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가족들은 깜짝 놀라 당신에게 뭐라도 먹으라고 설득하고 좋아하던 음식을 들고 와 한 입이라도 더 먹이려 애씁니다. 굶어서 더 빨리 나빠지는 것 아니야? 하는 두려움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따니시리. 하지만 몸의 더 깊은 층에서는 전혀 다른 논리가 작동합니다. 우리의 몸은 의식적인 생각보다 훨씬 지혜로운 시스템입니다. 몸은 영혼과 에너지창의 신호를 읽고 이 여정이 곧 다른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세포 수준에서 먼저 알아챕니다. 그러면 에너지 배분에 대한 전략이 달라집니다. 특히 단백질이 많고 무거운 음식을 소화하는 데는 엄청난 대사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영양분을 분해하고 노폐물을 처리하고 복잡한 소화 시스템을 돌리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하죠. 그러나 이 단계에서 영혼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 에너지를 소화가 니라 의식 확장과 전환 작업에 쓰는 것입니다. 서란도시나타. 그래서 몸은 식욕을 줄이는 쪽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자원의 지혜로운 재배치입니다. 음식을 섭취하고 소화하는 모든 과정은 우리를 물리, 현실에 더 깊이 고정시키고 에너지장을 더 무겁게 만들어 이 차원에 머물도록 잡아두는 힘을 강화합니다. 떠날 준비를 하는 영혼은 본능적으로 가벼움을 향해 움직입니다. 점점 더 에테르하고 미묘하고 덜 물질적인 상태를 향해 나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낡은 방식으로 연료를 채워 넣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당신은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공급원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존재, 진심 어린 기도, 방 안에 흐르는 부드러운 빛과 영적 에너지 자체가 하나의 음식이 됩니다. 햇빛이 피부에 닿을 때 느껴지는 따스함, 손을 잡고 함께 앉아있는 그 온기가 어느 샌드위치보다 더 깊은 수준에서 당신을 지탱합니다. 만약 당신이나 사랑하는 이가 이런 식욕의 변화 속에 있다면 조용히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이 변화를 이해합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에너지를 받는 방식의 변형입니다. 아드크릴은 또 하나 신비로운 현상이 자주 따라옵니다. 많은 의료진이 기록해왔지만 쉽게 설명하지 못하는 장면입니다.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극심한 피로 속에 거의 반응하지 못하고 눈도 잘 뜨지 못하며 모두가 이제 곧일지도 모른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마치 다른 사람처럼 또렷한 눈빛으로 깨어나 평소보다 훨씬 맑은 정신과 유머, 예상치 못한 활력을 보여줍니다. 모두가 놀라고 혹시 기적적으로 회복되는 건 아닌지 기대하게 되죠. 하지만 이것은 병과의 싸움이 갑자기 반전된 것이거나 몸이 마지막으로 발악하는 기어짓 회복만은 아닙니다. 아주 자비로운 목적을 가진 영혼의 선물일 때가 많습니다. 그 짧은 명료함과 에너지의 창은 말해야 할 것들을 말하고 전하지 못한 마음을 전하고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손을 잡고 눈을 맞추고 사랑한다는 말을 온전히 의식 속에서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입니다. 이 순간들은 남겨진 이들에게도 떠날 준비를 하는 영혼에게도 평생 잊히지 않는 선물이 됩니다. 무대 뒤에서 의식은 이 타이밍을 매우 정교하게 조율합니다. 언제 명료함이 가장 큰 치유를 불러올지, 언제 짧은 대화가 평생의 후회를 덜어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패턴을 이해하면 가족들은 거짓 희망에 매달렸다가 무너지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대신 그때를 마지막 악장 사이에 삽입된 신성한 간주곡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명료함은 완전한 회복의 약속이 아니라 무대가 완전히 내려오기 전
영혼이 건네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당신이 이런 에너지의 폭발과 깊은 명료함의 순간을 목격했다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명료함의 선물을 보았다. 그 인식은 그 순간을 더 깊이 존중하게 도와줍니다. 차간직화, 음식과 에너지에 대한 관계가 이렇게 달라지는 동안 또 다른 변화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것은 외부 세계와 사람들과의 관계 방식 자체를 바꾸어 놓습니다. 6번째 징후는 바로 세상의 소음과 혼돈으로부터의 깊은 철수입니다. 우리의 문화는 이것을 자주 우울이나 사회적 단절로 오해하지만 영혼은 전혀 다른 이유로 이 길을 선택합니다. 영혼은 이제 더 이상 뉴스, 끝없는 이야기, 사소한 논쟁, 피상적 문제들의 소란 속에서 자신이 들으려는 주파수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아주 조용한 방에서만 속삭임이 들리듯 우주의 미세한 목소리와 창조주의 대답은 깊은 침묵 속에서만 포착됩니다. 그래서 영혼은 자연스럽게 외부 자극을 줄이고 혼자 있는 시간을 찾고 고요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타자, 겉에서 보면 누군가가 삶으로부터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창가에 앉아 하염없이 밖을 바라보거나 말을 걸어도 예전처럼 길게 대답하지 않고 침대에 누운 채 깊은 생각 속에 잠겨있는 모습이 늘어납니다. 가족들은 걱정해서 더 많이 말을 걸고 일상 이야기를 나누려 하고 이런저런 결정에 참여시키려 하지만 그 대화들이 당사자에게는 점점 더 피곤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무례해서가 아니라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하는지 영혼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조용한 시간 동안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내면에서는 인생 전체를 창조주와 함께 정리하고 통합하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 진행됩니다. 말로 하지 않는 기도, 단어 없이 오가는 대화, 존재 자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해와 수용의 교환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덥게 이 단계에 들어서면 언어 자체가 어색하고 무거운 도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말은 너무 거칠고 제한적이고 영혼이 느끼는 것의 10분의 1도 표현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말 대신 눈빛으로, 손을 잡는 감각으로, 같은 공간에 조용히 함께 있는 존재감으로 더 많은 것을 전하게 됩니다. 잠시 옆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어떤 수천 마디의 위로보다 더 깊은 사랑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좋은 동반자는 불안해서 침묵을 채우려 하지 않고 아무것도 고치려 들지 않으며 그저 함께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고요한 동행이 야말로 이 단계에서 가장 큰 치유를 선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적 여정이 거의 다다랐을 때 영혼은 독특한 투명성을 발산하기 시작합니다. 사회적 가면이 하나둘씩 벗겨지고 체면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가 사라지며 남는 것은 날 것 그대로의 진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말을 갑자기 솔직하게 털어놓기도 하고 평생 표현하지 못한 사랑을 눈물 섞인 고백으로 내보내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너무 두려워서 세우지 못했던 경계를 마지막 순간에라도 분명히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모함이나 거친 직설이 아니라 심판의 두려움에서 해방된 진정한 솔직함입니다. 혼은 곧 모든 것이 완전히 투명한 차원으로 갈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생각이 드러나고 마음이 숨지 않고 에너지가 곧 진실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의 마지막 시간 동안 저곳의 법칙과 최대한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따라 유난히 사람들 사이의 소음보다 깊은 침묵 쪽으로 끌리고 세상의 정보와 자극에서 한 걸음 물러나 영혼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는 느낌이 강해진다면 조용히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침묵의 부름을 듣는다. 그 부름은 도망이 아니라 진짜 당신을 향한 귀향입니다. 이 모든 여정의 끝에서 영혼이 도달하려는 자리는 죽음을 더 이상 공포의 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조용한 기쁨과 깊은 호기심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지극한 평화의 자리입니다. 케이시는 평생 죽음을 두려워하며 몸에 매달려 살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그 근원적인 공포가 놀랍게도 사라지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체념이 아니라 아주 고유한 위엄이었습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대로 살았다.
실수도 있었지만 배움도 있었고 사랑하려 애썼고 배워야 할 것을 배웠다. 이제는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라는 깊은 확신이었습니다. 그 임무 완수의 감각은 영원히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성스러운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읽고 있는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지금 당신 앞에 놓인 데에는 우연 이상의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자신의 전환을 미리 준비하고 있든, 사랑하는 이의 여정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든, 아니면 그저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마주하게 될 이 신비를 조금 더 맑은 눈으로 바라보고 싶어서든, 당신은 지금 꼭 필요한 자리에서 이 글을 만나고 있습니다. 시시소는 만약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건 내 이야기 같다는 울림이 느껴진다면 조용히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이 메시지는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인정이 당신의 여정을 훨씬 덜 외롭게 만들어줄 겁니다. 이 내용이 당신에게 위로나 명료함 혹은 작은 전환의 시각을 선물했다면 언젠가 당신만의 언어로 이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우리는 각자의 속도로 걷고 있지만 결국 같은 고향을 향해 귀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기억해 나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